환자분들 중에 뭐 3번째, 4번째 안면마비가 연달아 발생하시는 경우들도 봤고 뭐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사이 양쪽으로 안면마비를 겪으시는 특이한 경우들도 봤고요. 가족력이 엄청나게 뚜렷하신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모던랩 이철입니다. 모던랩에서 안면마비 구안하세에 대한 영상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역시나 경희대학교 친구과 전문의시자 경희의료원 구안하사 안면마비 센터에서 근무하셨던 고정은 원장님 모시고 구안하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 안면마비 검색해 보면 그 재활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뜨는데 도움이 될까요? 해도 되는 건가요? 안면 재활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운동을 해주시는 건 안면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시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다양한 운동 영상들이 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운동을 시행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실 때 보통 중증 4단계 이상 환자분들이 마음이 급하셔서 너무 빠른 시기에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운동을 시작하기 가장 좋으신 시기는 해당 근육이 움직임이 관찰될 때 이제 시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완전마비가 오셔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해주시게 되다 보면 저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근육은 이제 정작 움직이지를 못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찌푸려지는 듯한 얼굴 움직임을 하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정확한 재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육 움직임이 보이는 시기에 운동을 시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5단계, 6단계 이상 완전마비에 가까우신 분들이라서 어떤 특정 얼굴 부위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운동을 빠르게 시행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를 해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는 방법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좀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환자분들이 집중을 하면서 어떤 특정 근육을 운동을 하시게 되면 다른 근육들이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앞서서 연합운동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얼굴에 이제 입 운동을 하셨는데 눈이 같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못 재교육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훈련을 하고자 하는 근육에 정확하게 손을 짚어주시고 가볍게 정확하게 반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거울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요.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할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 대부분의 근육에는요. 자기가 얼만큼 늘어났는지 혹은 수축했는지를 감지해주는 센서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면 근육에는 이런 센서가 거의 좀 발달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거울 없이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게 되면 근육 입장에선 자기가 얼마나 수축을 했는지, 얼마나 더 힘을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가 막 벌크업된 힘센 얼굴을 가지는 게 목표가 아니죠.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는 얼굴을 가지는 게 저희 재활운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정확하게 거울을 보시고 눈으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후유증 중에서도 청각 과민, 후각, 미각 이런 거를 상실시키는 후유증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보다는 운동신경, 감각신경에 대한 후유증이 더 많을 텐데 이건 말고도 좀 특이한 후유증이 자주 있는 게 있잖아요. 안구에 대한 건가? 그렇죠.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제 미각이 둔해지시거나 청각이 과민해지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정말 중증이신 경우에 간혹가다 나타나시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이제 눈이 너무 건조하다거나 혹은 눈물이 흐른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안면마비는 이제 한두 주 만에 싹 나으시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수개월에 걸쳐서 안구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시게 됩니다. 이제 눈이 뜨여지는 단계, 4단계 이상의 중증도 환자분들은요, 눈에 대한 관리를 정말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세요. 일반적으로 앉으셨을 때 눈이 감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누웠을 때, 중력의 영향이 없을 때는 실눈 뜨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24시간 그 해당 부위의 안구가 노출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극단적으로 어떤 환자분들은 안면마비는 다 나으셨는데 이제 각막밀환이나 안과 질환으로 그것보다 더 오래 안과를 다니시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자분들 관리해 주실 때는 인공 눈물 안연고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정말 심하게 눈꺼풀이 뒤집어지시거나 눈이 안 감기시는 경우에는 스킨테이프나 안대 같은 걸 이용을 하셔서 안구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안면마비 구안하사는 회복 과정이 참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인데요. 혹시 이거 다 나도
재발 잘 되나요? 재발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예요.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1년 가까이 열심히 치료를 하셨는데 다 낫고 나서 이제 또 재발하시는 거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생기세요. 간혹 가다가 또 어떤 환자분들은 뭐 오른쪽 안면마비가 왔으면 이거 다 나으면 왼쪽으로 또 온다더라 이런 속설을 믿으시고 막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면마비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한 번 걸린다고 무조건 재발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환자 10분 중에 1분, 대략 한 12% 정도에서 재발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밝혀져 있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뭐 감기 걸린다고 다음에 나 진짜 감기 취약하구나, 나 또 걸리겠구나 이렇게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면역 기능이 이제 튼튼하시고요. 다른 신체적으로 면역 기능이 흐트러질 요인이 없으시면 걸리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미리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특수한 경우들이 물론 있으세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뭐 3번째, 4번째 안면마비가 연달아 발생하시는 경우들도 봤고, 뭐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사이에 양쪽으로 안면마비를 겪으시는 이제 특이한 경우들도 봤고요. 가족력이 엄청나게 뚜렷하신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고나게 라면 신경관이 좁거나 뭐 바이러스에 이제 감수성이 이제 취약하시거나 이런 환자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면역력이 튼튼하면 누구에게나 재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환자분들이 무턱대고 그냥 무심코 던지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건데 이거 다 먹어야 되느냐, 이거 정말 다 먹어야 되는지. 그렇죠. 네, 깜짝 놀라셔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저희 병원 오셔서 약 처방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약봉투가 거의 미어 터질 정도로 이제 가득 담겨져 있는 약을 보고 이거 잘못 포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체중만큼의 밀리그램을 하루에 드시는 게 원칙이기는 하고요. 뭐 가령 60kg인 환자분들은 하루에 60mg을 드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5mg 단위이기 때문에 총 12알 이렇게 드시게 되고, 선제적으로 드신 항바이러스제, 위장관 보호제 이렇게 하다 보면 14알, 15알 넘어가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러신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처방량이 조절이 되시거나 처방 횟수가 좀 조절이 되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스테로이드 제제 꼭 필요한 약이지만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이 굉장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식후혈당이 막 300, 400씩 올라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처방을 조절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입원을 하셔서 혈당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하세요. 심리적인 질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병이 갖고 있는 중함보다 환자가 느끼는 병의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얼굴이 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병원을 바로 찾아갔죠.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더 돌아요. 그럼 환자들 진짜 당황하거든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만약에 불안감이 증폭되면 치료도 잘 되지 않아요. 걱정하느냐고요. 초반에 더 돌 수도 있는데 원장님, 얼마나 더 돌 수 있죠? 초반에 좀 많이 악화되셔서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72시간 내에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도요. 일단 안면신경이 자극이 되셔서 염증이 있으신 상태시고요. 이 염증이 다 가라앉아 있더라도 이제 향후 1주 내지는 2주의 시간 동안 점점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시기가 또 이 시기로 겹치게 되는데요. 이제 통상 이제 길게는 2주까지도 증상이 점차 악화되시고요. 2주 이후부터는 보통 점차적으로 호전을 보이시게 되고, 이제 근전도 손상에 따라서 뭐 80% 정도 손상이시면 향후 3개월 동안 거의 완전하게 회복이 되시고요. 손상도가 중증이더라도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신경 전도나 이제 기능이 다시 퇴화하시거나 이러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초기 이제 악화되는 시점에 너무 미리 걱정하시거나 이거 뭔가 다른 잘못된 질환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경우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제 환자들이 처음에 무서워서 병원에 오는데 더 돌 거라고 하면 더 무서워하시거든요. 근데 병의 과정일 수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기의 병을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안화사 안면마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환자들이 질문하는 질문들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할 건데 경희대학교 친구과 전문의이시자 경희의료원 안면마비 센터에서 근무하셨던 고정원 원장님이 나와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꼭 불러주세요. 그리고 안면마비에 연관된 이제 뭐 신경 증상들이 또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일전에 연예인 누군가 걸렸다고 해서 유명해진 길랑발해. 아, 그렇죠. 네, 길랑발해 있죠. 유명하시죠. 그래서 길랑발에 관련된 정보들도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